네, 이번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의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정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알아봐야 될 텐데 먼저 주요 사업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그룹의 중간 지주사로 사업 부문은 크게 한화 디펜스를 중심으로 하는 방산 부문과 그 외에 민수 부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은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일단 우선 자회사를 말씀을 드리면 별도 부문인 항공 엔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사업인 하나 테크인, 방산에서는 하나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파워 시스템과 하나 정밀기계, 그리고 ICT 서비스 등 있는데 매출 비중은 에어로스페이스 별도가 22%, 디펜스 22%, 시스템 32%, 테크인 10%, 파워 시스템 4%, 정밀기계가 9%입니다. 매출 비중은 2021년도 연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리포트에 보면은 이 개별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4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이제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과 그리고 개발 비용 충당금이 발생을 해서 하회한 걸로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방산 업종의 주가가 좋은데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랜드 400, 인도 후속 양산 등 하나 디펜스의 수주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방산 부분의 수주 잔고랑 향후 신규 수주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디펜스 기준으로 2021년도 말 수주 잔고는 4.8조 원이고요. 이 중에서 해외 수주가 1.2조 원인데 연초에 이집트 K9 2조 원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해외 수주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호주 랜드 400 장갑차 사업 상반기 사업자도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글로벌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게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외에도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방산업종의 무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동사의 수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그 동사가 신규 사업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신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원액 지분 투자 등 우주 산업과 UAM 산업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제 매출액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약 6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7.5% 감소한 약 3,5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진율 감소는 민수 부문에서 물류비, 재료비, 마케팅비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신사업 투자에 따른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방산 부문의 실적 성장이 동사의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수 부문에서 실적이 얼마나 이제 받쳐줄 것인가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인지를 좀 판가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산 부분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수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이건 대표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방산에 특화된 회사고 자회사들의 실적 추이나 수주 추이도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최근 이슈로 인해서 한국의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수혜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방산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금 주가들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고 가시나요? 일단은 최근 특이사항은요. EU나 미국 쪽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기조가 뚜렷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의 방산 업체들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방산 기계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한국 업체의 성능면이나 가격면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 분명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리 방산 업체들의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그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나오는 16일이 이제 임박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에 FOMC도 앞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경제 지표가 또 안 좋은 상황이라 금리를 또 강하게 올리긴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계속 잡아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는 국면, 저점을 확인하고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